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후쿠시마산 방사능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에는요. 호주 멜버른 대학교 틸만 러프 교수가 호주 올림픽위원회에다가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후쿠시마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문을 보내서 화제가 됐기도 했었죠. 그때 틸만 러프 교수가 호주 올림픽위원회에 권고했다는 내용은 선수단의 가족들이나 대표단 이런 사람들이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일본에 머물 경우에 방사능 피폭 문제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틸만 러프 교수는 지난 198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의 공동 대표이기도 하고요. 201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핵무기 폐기 국제 캠페인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니까. 방사능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틸만 러프 교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이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올림픽을 유치했고 그게 실질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틸만 러프 교수의 경고를 받고도 호주 올림픽위원회에서는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작 올림픽에 출전하는 호주 선수들이 과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까? 의문이 들잖아. 아니, 운동선수한테는 몸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일반인들보다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 달 초에는 그린피스에서 구체적인 수치들이 발표가 되면서 도쿄올림픽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세계적으로 더 커지고 있어요. 참고로 그린피스에선요.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출발지인 제2빌리지의 방사선 양을 측정해보니까 원전 사고 전보다 무려 1775배나 많은 양의 방사선이 측정되는 이른바 핫스팟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당 71 마이크로시버트가 측정된 양이라고 하는데 원전 폭발 사고 전에는 0.04 마이크로시버트가 검출됐다고 하니까 그때보다 1775배나 많은 양이고 정상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자연 방사선 양인 0.1에서 0.3 마이크로시버트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그리고 일본에서 정한 안전기준치도 시간당 0.23 마이크로시버트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정한 안전기준치와 비교를 해봐도 308배 이상의 방사선 양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피스에서는요. 일본 환경장관 등에게 조사 결과를 서한으로 알리고 재염 작업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재염 작업이라는 게 방사선에 노출된 흙을 그냥 비닐포대 같은 데 쌓아놓는 거예요. 더구나 이번에 태풍 때문에 비닐포대로 쌓아놓은 재염된 흙들이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대응인지 의심스러울 뿐인데 심지어 그 재염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니까. 어쨌든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린피스의 제보를 받은 환경성에서요. 도쿄 전력에 요청해 주변 토양을 제거하는 2차 재염 작업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의 회계검사원이 이번 12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을 위한 간접 비용으로 일본 정부가 10조 9천억 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직접 비용으로 사용한 게 32조 8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번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44조 정도를 일본 정부가 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가 일본이 올림픽에 너무 많은 돈을 써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일본 경제가 나락으로 빠진다는 예측을 다 했겠습니까? 물론 아베 정부에서는 짐 로저스의 예언에 기분이 상했는지 올림픽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불만을 내비쳤다곤 하지만 어쨌든 그 많은 돈을 들이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현실이란 것이죠. 이미 도쿄의 폭염 문제로 마라톤 경기를 삿포로로 옮겼고 또 도쿄의 야외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수영 선수들까지도 경기장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죠? 아니 얼마나 불안했으면 미국의 수영 선수와 코치진 등 11,000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이요. 마라톤 경기처럼 오픈워터 수영 종목도 개최지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한다잖아요. 더위도 더위지만 도쿄 오픈워터 수영장의 대장균 수치가 국제 기준치를 웃돌고 물에선 또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미국의 오픈워터 대표팀 캐서린 케이스 코치는 마라톤 선수가 기절하거나 쓰러지면 타박상을 입고 멍이 든다. 만약 같은 일이 오픈워터 수영 선수에게 발생하면
결과는 훨씬 더 치명적이라며 우려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더워서 뛰기 힘들다고 마라톤 대회장도 옮겼는데 수영하다 쓰러지면 그건 더 위험하니까 우리도 옮겨달라는 거잖아? 아니, 이러다가 야외 경기는 죄다 옮겨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AP통신에 따르면 올 여름에 올림픽 오픈워터 수영장이 있는 오다이바 해양공원의 수온이 30.5도로 국제수영연맹이 정한 상한선 31도를 간신히 밑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유독 수온이 높았던 게 아니고 늘상 29도에서 30도 범위의 수온을 유지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영 선수단에서는 수온이 29도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수영 선수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경기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영 종목의 강자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랑 관계자를 다 합하면 11,000명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림픽에서 미국 수영 선수단이 경기를 보이콧하는 희귀한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베 정부는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에 연간 외국인 관광객을 4천만 명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일본의 해외 관광객 4명 중 1명이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1,000만 명의 한국인이 2020년에 일본을 찾아줘야 가능한 목표라는 거였죠. 물론 그런 달콤한 상상은 이미 날아가 버린 기정사실이지만, 지난 2018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쓴 돈이 4조 5천억 엔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일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로 벌어들이는 돈이 12조 3천억 엔, 그리고 2위인 전자부품이 4조 2천억 엔이라고 하니까 그동안 관광객들이 일본에 놀러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다는 거잖아. 더구나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그 중에 4분의 1인 1조 2천억 엔 이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연간 4천만 명의 관광객 유치는 이제 힘들다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림픽에 4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으니까 세계에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선전하든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써주든 둘 중 하나는 해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사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게 부각이 되면서 후쿠시마 지역에 대한 부흥을 선전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고, 관광객도 아베의 말도 안 되는 경제보복 때문에 엄청 줄어들어 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 올림픽이 열리든 어쨌든 선수단들은 거기서 체류를 해야 되잖아? 또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도 미리 같은 환경에서 전지훈련도 필요하니까 선수단들이 많이 찾아야 할 테고, 그런데 88 서울 올림픽 때는요, 각국 선수단들이 우리나라로 전지훈련을 오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갔어요. 그때 일본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안전한 일본으로 오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88년 당시엔 우리나라가 전쟁 위험이 높다고 생각했을 때니까. 또 전두환이라는 독재자가 정권을 잡고 있었던 것도 크게 한몫을 했겠죠. 88 올림픽을 개최하도록 해주는 조건 중 하나가 계엄령 해제였을 정도니, 거기다 또 칼기 폭파 사고도 그 직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이웃나라의 불행을 더 크게 부풀려 한국은 위험하니까 비행기 타면 금방이고 또 시차도 없고 날씨도 비슷한 데다가 안전한 일본에서 훈련하고 한국으로 가서 경기만 치르라고 일본이 선전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36개국 1,600여 명의 규모의 서울 올림픽 출전 선수들 가운데 10%가 넘는 선수들이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서울로 들어왔었다네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닌 게 18년도에 개최한 평창 올림픽 때는요, 개회식을 한 달 앞두고 아베가 개회식에 참석 안 하겠다고 해서 평창 올림픽이 시작하기도 전에 재수없게 초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의 살인 사건이 일본의 2.5배에 달한다고 하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글도 올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까지 퍼뜨려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깎아내려는 왜구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지자체에서요, 이 안전한 나라로 오세요 라는 일본의 카피를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4월에 예천에서 중국 국가대표 양궁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갔고요. 특히 문경시가 특수를 누리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청소년 탁구 국가대표팀이랑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중국 등 11개국의 104명의 근대 5종팀,
그리고 하키, 럭비 등 총 24개국 273명, 연 인원으로 따지면 3,800명 규모의 외국 선수들이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문경시에서 도쿄올림픽 대비 전지훈련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산에서는 레슬링 선수단들이 1,000여 명 정도 전지훈련에 참가하고요. 인천에서는 싱가포르 사격팀이랑 이미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갔다고 하고, 제주도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선수단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스위스 철인 3종 국가대표팀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앞서 내년 7월에 서귀포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전지훈련이 아니라 아예 올림픽 베이스 캠프를 서귀포에 차려놓고서 일본으로는 경기만 치르러 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 전지훈련이라는 게 돈이 아주 많이 되는 건 아닌데,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굳이 우리나라로 와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전지훈련을 할까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88년 올림픽 때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혹은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서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만 치르고 떠나는 외국 선수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지금 일본 사람들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가난했던 시절이니까 그러려니 하는 면도 있었겠지만, 일본은 지금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긴 해도요, 여전히 강대국이잖아? 게다가 문화적으로도 서구권에서는 신비롭게 여기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부흥을 선전하려던 계획과는 반대로 일본이 얼마나 위험하고 후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으니, 그걸 상징하는 하나의 현상이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각국의 선수단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올림픽 한다고 돈은 일본에서 썼는데 그 후광은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다는 거 아닐까 싶네요. 어쨌든 사람이든 나라든 마음을 곱게 써야 측은한 마음이라도 생기는 일인데, 이웃나라가 걷는 것 같으면 발 걸어서 엎어뜨리고 싶고 엎어진 것 같으면 깔아뭉개고 싶어하는 일본의 저 못된 심보가 그대로 자기 자신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